안녕하세요. 애니웨이 코리안 한국어라면 곤대감이지 제 5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6강에서는 비즈니스 한국어 2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지난번 55강에서는 비즈니스 한국어 1을 했기 때문에 이번엔 2로 이렇게 부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기 할 때는 근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Do you know what the salary terms are? 이렇게 물어보죠. 영어로 적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여 조건이라는 것은 salary condition, salary terms가 이렇게 되고 이제 되는데 가와 나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갖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가 대답을 합니다. maybe 월 200만 원 정도일 거예요. 월이라고 해서 monthly 200 million 200 잘못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2 million 원이 됩니다. 200만 원 정도일 거예요. 가가 또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는 급여 조건보다 근무 조건이 더 궁금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급여 조건이라고 해서는 돈과 관련된 월 얼마를 받는지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무 조건 속에는 물론 급여 조건도 들어갑니다만은 그거 이외에 휴가 기간은 또 얼마나 되는지 또 복리후생 복리후생은 또 어떻게 되는지 발령지는 어디가 되는지 연금과 보너스는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같은 근무 조건들에 대해서 나는 가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패턴으로 알고 싶은 거는 여기서 얼마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뭐뭐가 어떻게 되다. 자, 무엇가 또는 무엇이 어떻게 되다 이렇게 되죠. 어떻게 되다. 이게 기본형입니다. 이때 어떠하다는 형에서 개가 붙어서 이거는 부사가 돼서 그다음에 요거는 주어가 되고 요거는 부사고 그다음에 요거는 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어보죠. 그다음에 근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서 되다가 요 다가 어미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는지 알다가 되는데 요것이 다시 바뀌어서 되는지 아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보고 들을 때 늘 기본형과 바뀌어서 쓰이는 어휘가 틀리다는 걸 잘 아셔야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즈니스 한국어 정도 이 정도로 하는 학생들은 한 중상 또는 고급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 하나만 들어봅니다. 한국에서는 위에 분한테 존대어라는 것을 씁니다. 존칭어를 쓰는데 부장님의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이거 물어보지 않고 부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즉 나이를 물어볼 때 나이는 연세라고 표현을 동의어인데 이 나이는 한글로 되어 있는 단어고 연세는 요거는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이라서 나이가 얼마나 되지요 묻지를 않고 위에 분한테는 연세가 어떻게 되지요 라고 물어봅니다. 뭐뭐가 어떻게 되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부장님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죠. 그때 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 이름이 뭐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이름은 여러분 한국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패밀리 네임이라고 해서 집안에 쓰고 있는 성이 있습니다. 패밀리 네임. 가족의 이름 대표하는 겁니다. 가족 이름. 근데 한국에서는 패밀리 네임에서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성, 패밀리 네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본인의 이름이 또 있는 겁니다. 본인의 네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름이 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이름만 되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죠라고 물어보면은 요 성은 패밀리 네임을 얘기, 가족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집안에, 그다음에 함은 이제 이름을 자기 이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진수라고 하는 학생이 이제 SKK 전자회사에 입사 원서를 내고 그다음에 시험을 보고 시험에 합격을 해서 그다음에는 뭘 하느냐면 면접 시험을 봅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순서는 구인 광고를 봅니다. 그다음에는 구인 광고를 보고 입사 원서를 냅니다. 입사 원서라는 것은 회사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원서를 냅니다. 입사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다 한자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입사 원서를 내면은 그 다음에 필기 시험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필기 시험을 보면은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합니다. 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필기 시험을 봤더니 이 정도의 실력 갖고는 우리 회사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실력을 인정을 받아서 이제 합격을 합니다. 그다음에 필기 시험이 합격이 되면 그다음에 뭘 하냐면 이제 면접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면접 시험 다 시험인데 면접 시험은 영어로 테이크니 인터뷰를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면접이라는 것은 얼굴을 맞대고 하는 얘기가 면접입니다. 면접도 마찬가지로 한자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회사에 와서 근무하는 회사원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은 한국 회사에서 근무하실 때는 수많은 한자어로 되는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하나하나를 정확한 개념 뜻을 알고 있어야 오해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다 합격하고 해서 통해서 마지막 나온 이제 면접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면접 시험을 보는 그 인터뷰하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음 문장을 하나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그다음에 이제 면접 시험장이기 때문에 면접 시험장에는 사장님이 단독으로 입사원 합격한 사람을 이제 면접을 합니다. 자, 사장님 자기 소개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진수, 저는 금년에 땡땡땡 대학교를 졸업한 이진수입니다. 경영학과와 영문학과를 복수 전공했습니다. 이 사람은 2개의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경영 이론뿐만 아니라 외국어 실력도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장님이 자신감이 있어서 좋군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 우리 회사를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회사를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요거는 한번 제가 문장을 여기다 쓰고 분석해서 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 회사를 지원하다에 여기에 어미 전승 붙어서 지원한 이유가,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우리 회사를 지원한 이유가, 이게 지금 주어입니다. 거기에 또 뭐냐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무엇이다에 입니까? 라고 의문문을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유가까지가 이게 주어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온 이거는 이유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을 해주는 겁니다. 어디가? 여기서부터 우리 회사를 지원한 요것이 전부 이유를 수식을 해주고,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요게 보이고 명사로 돼 있으며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다라고 하는 어미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서술격 조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영어에 is하고 같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다가 또 이것이 변해서 뭐가 되냐 하면 입니까? 라고 의문문을 만드는 어미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수진 씨가 대답을 합니다. 우선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점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첨단 제품을 만드는 점 때문에 회사를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묻습니다. 이진수 씨, 만약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어떤 부서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진수 씨 답이 가능하다면 영업부서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사장, 영업부서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궁금하다는 얘기는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어로 보시면 됩니다. 궁금하다, 알고 싶다. 이진수 회사의 최전방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사장님 답변이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면접을 끝냅니다. 근데 그 면접의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앞으로 진행될 저기로 봐서는 이진수 씨는 면접 시험에서 합격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SKK 전자 회사에 입사를 해서 부서 발령을 받고 그다음에 그 부서에서 일을 하는 여러 가지의 이제 형태들이 나오는데 그걸 연속해서 이진수 씨를 상대로 해가지고 하는 그 회사 생활을 모델로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오늘 얘기 중에서는 우선은 여러분들이 오래간만에 한국어의 문형을 좀 같이 공부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국어의 문형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 쭉 우리가 강의를 들었던 분은 알 겁니다. 주어하고 그다음에 뭐가 붙었죠? 그다음에 동사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어가 나오는데 요 보어가 형용사로 돼 있는 보어가 있고 또 보어가 나오는데 그다음에 요거는 명사로 돼 있는 보어가 또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어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주어와 그다음에 부위로 되어 있는 것이 되는데 이와 같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또 있고 또 하나 또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주어 그다음에 어순이 있죠. 어순은 한국의 어순은 맨 뒤로 나온다고 그랬죠. 주어 목적어 그다음에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어 문법에서는 주어 동사, 주어 보어 형용사, 주어 보어 명사, 주어 동사, 주어 목적어 동사 5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여러분들 입장,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저는 주어, 목적어, 그다음에 목적어 또 동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목적어가 있고 그다음에 보어가 있고 그다음에 동사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를 따라오면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영어의 오형식과 연계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로 봐집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를 하고 오늘 나온 단어 중에서 입사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기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경력이나 또는 출신 학교나 또는 장점 등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자기소개라고 하고 그거를 글로 써서 제출하는 서류를 자기소개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맞대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면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인터뷰, 테이크앤 인터뷰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는 이제 다음에는 이러한 그 오늘 대화를 한 거를 갖고 업무 표현하기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서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거기에 나오는 영어의 패턴, 그다음에 문형,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 한자로 돼 있는 단어들의 뜻풀이 이러한 그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